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하학원 제44강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최신체 전할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 배운 아저씨가 편지를 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최신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뿔범사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뿔범사에 달려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최신체 전할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최신체는 머리에 뿔이 달린 범이 달려가듯이 사람이 편지 따위를 가지고 간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 갈마든다 또 번갈아 든다는 뜻이며, 보기로 경체가 있고, 차례로 번갈아 편지 따위를 전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최신 또 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최신이 있고, 말을 갈아타고 전하는 3 역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체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최신체, 전할체, 갈마들체, 번갈아들체, 역참체입니다. 다음은 격렬할 극, 연극 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이 연극을 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격렬할 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맞붙어 싸울 거에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맞붙어 싸울 거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방을 결합하여 격렬할 극, 연극 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맞붙어 싸울 거는 산중동물의 왕인 범과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황소만큼 큰 멧돼지가 맞붙어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어 맞붙어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그래서 범호이고 돼지시입니다. 자원은 격렬할 극은 산중동물의 왕인 범과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황소만큼 큰 멧돼지가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사람이 칼을 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것을 나타내어 격렬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극렬이 있고, 격렬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무대에서 상연한 이 연극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격렬할 극, 연극 극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최신체는 뿔범사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이 부분이 뿔범의 그 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범어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뿔이 달린 범이라는 뜻에서 뿔범사입니다. 그 뿔범이 달려가듯이, 그래서 걸어갈 착입니다.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편지 따위를 가지고 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뿔범사에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전할 최신체도 전할 체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갈마들체, 번갈아들체, 그리고 또 역참체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뿔범사에 달려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어갈 착을 결합하면 최신체, 전할체가 됩니다. 다음은 격렬할 극, 연극극입니다. 그래서 격렬할 극, 연극극은 맞붙어 싸울 거에 칼도방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맞붙어 싸울 거는 범호 밑에 돼지시를 결합해서 산중의 왕인 돼지와, 그리고 황소처럼 큰 돼지가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서 맞붙어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서 맞붙어 싸울 건데, 그렇게 범과 돼지가 맞붙어 싸우는 것처럼 칼도 사람이 칼을 들고 목숨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서 격렬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격렬할 것이고, 또 격렬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무대에서 상연한 것이 연극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연극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붙어 싸울 거에 칼도박을 결합하면 격렬할 극,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연극극이 됩니다. 다음은 의지할 거, 기댈 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의지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의지할 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맞붙어 싸울 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맞붙어 싸울 거를 결합하여 의지할 거, 기댈 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의지할 거는 손에 들고 있는 창이나 칼 따위의 무기에 의지하여 적과 맞붙어 싸우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의지한다 또 기댄다는 뜻이며, 보기로 거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의지할 거, 기댈 거입니다. 다음은 희롱할 희, 익살 부릴 희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무대에서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희롱할 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범의 탈 희에
창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옛 독이 버메탈 히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창과를 결합하여 희롱할 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버메탈 히는 범의 머리 모양으로 범호입니다. 제기처럼 만들어 제기두입니다. 사람이 얼굴에 뒤집어 쓰게 만든 탈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범메탈 또 옛 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희롱할 히는 옛날에 전쟁을 앞두고 무의를 과시하여 백성의 사기를 높이려고 용맹의 상징인 범의 탈을 쓰고 무기를 들고 춤추며 축제를 열어 즐겁게 놀이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희롱한다 또 익살 부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의가 있고 익살 부리는 이 연극 또 희곡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희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희롱할 희, 익살 부릴 희, 연극희, 희곡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지할 것은 손수변에 맞붙어 싸울 것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손수, 손에 적과 싸울 때에 창이나 칼 따위의 무기에 의지하여 적과 맞붙어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손수변에 맞붙어 싸울 것을 결합하여 의지할 것 또 의지하듯이 기댄다는 뜻을 나타내서 기댈 것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맞붙어 싸울 것을 결합하면 의지할 것 또 기댈 것가 됩니다. 훈과 음은 의지할 것, 기댈 것입니다. 다음은 희롱할 희입니다. 희롱할 희는 범메탈 희, 곧 옛독이 희에 창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전쟁을 앞두고 적과 맞붙어 싸우기 전에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사기를 높이려고 용맹의 상징인 범의 탈을 쓰고 무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희롱할 희 또 익살 부릴 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연극희, 희곡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독이 범의 탈 희의 무기의 뜻을 나타내는 창과를 결합하면 희롱할 희, 익살 부릴 희가 되고 그 뜻이 파생하여 연극희, 희곡희가 됩니다. 훈과 음은 희롱할 희, 익살 부릴 희입니다. 다음은 염려할 여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밖에서 이상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므로 혹시나 범이 나타날까 염려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염려할 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범의 무늬오 범호 머리 밑에 생각할 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범의 무늬오 범호를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생각할 사를 결합하여 염려하려 생각하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염려하려는 산속에 범이 살고 있던 옛날에 사람들이 무서운 범이 나타나 피해를 입히면 어쩌나 하고 생각하며 이를 염려한다 또 생각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염려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염려하려 생각할 여입니다. 다음은 드릴 헌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헌혈을 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드릴 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솥권변에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속권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집을 지켜준다는 뜻을 나타내는 개견을 결합하여 드릴헌, 밭질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솥권은 범의 다리처럼 짧고 굵으며 범의 무늬호 범호 머리입니다. 구부정한 다리가 달린 오지 그릇으로 만든 큰 솥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오지 그릇은 오지병 격입니다. 이를 솥 또는 시루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드릴헌은 옛날에 종묘 제사에 큰 솥에 불을 피우고 개가 집을 지켜주듯이 법도를 지켜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여 조상신에게 일 드린다 또 바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헌신이 있고 학문 연구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곧 드리는 이 문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드릴헌, 바칠헌, 문헌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염려하려는 범의 무늬호 범호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생각할 사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범이 살던 아드간 옛날에 산속에서 범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고 생각하면서 염려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염려하려 그리고 생각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의 무늬호 범호 밑에 생각할 사를 결합하면 염려하려 생각하려가 됩니다.
다음은 드릴헌 바칠헌입니다. 드릴헌 바칠헌은 솥권의 계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솥권은 범의 문의호 범호 밑에 오지병격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의 짧은 다리처럼 생긴 오지병으로 만든 큰 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묘제사에 이 큰 솥에 제물을 삶을 때에 계견, 계가 사람의 집을 지켜주듯이 법도를 지켜서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여서 조상신에게 드린다, 또 바친다는 뜻을 나타내서 드릴헌, 바칠헌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문헌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솥권의 계견을 결합하면 드릴헌, 바칠헌, 그리고 문헌헌이 됩니다. 다음은 큰 그릇 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커다란 화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릇 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범어 머리에 용수치와 그리고 그릇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범어 머리를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용수치가 밭전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와 그릇명을 결합하여 큰 그릇로 화로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큰 그릇로는 범의 발 모양의 다리가 있고 술 따위를 거르는 용수 모양의 그릇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큰 그릇, 또 화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로가 있고, 이 다음에 공부하는 불화변의 큰 그릇로를 결합하는 이 화로로와 그 뜻이 흡사합니다. 화로가 불에 그을려 이 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노국노시가 있고, 성씨로 쓰여 삼노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노시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큰 그릇로, 화로로, 거물로, 노시로입니다. 다음은 화로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화로불을 젓가락으로 부젓가락으로 저으면서 살펴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로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불화변에 큰 그릇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예서에서도 불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큰 그릇로를 결합하여 화로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릇로가 화로로의 뜻이 있으나 보다 더 뜻이 분명한 불화를 화로 큰 그릇로에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자원은 화로로는 불을 큰 그릇에 담아 방 안에 두고 불을 쬐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화로, 또 향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로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화로로, 향로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릇로 화로로는 범의 문의 호 밑에 용수치와 그리고 그릇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의 문의 호는 범의 발 모양의 다리가 달리고, 용수치는 술 따위를 거르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 따위를 거르는 용수 모양의 그런 그릇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그 밑에 그릇명을 결합하여 큰 그릇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의 문의호에 용수치가 혁진한 밭전과 그릇명을 결합하면 큰 그릇로가 되고, 그 뜻이 파생하여 화로로, 거물로, 또 노시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로로입니다. 화로로는 불화변에 큰 그릇로를 결합하여 화로의 뜻이 더 분명한 그런 화로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큰 그릇로를 결합하면 화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범의 문의호이고, 이 밭전 모양은 용수치이고, 그래서 용수치 모양의 그릇명, 그릇이 바로 큰 그릇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범호 머리 밑에 용수치가 변형한 밭전 모양과 그리고 그릇명을 결합해서 큰 그릇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큰 그릇로를 결합하면 화로로가 되고, 그 뜻이 파생하여 향로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도태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곰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태도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태도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 능력능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곰의 뜻을 나타내는 능력능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태도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능은 본래 곰의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곰의 뜻이 됩니다. 자원은 태도태는 곰의 마음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몸의 움직임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태도, 또 모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태도가 있고,
사물의 겉모양이나 형편이 이 상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형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태도태, 모양태, 상태태입니다. 다음은 파면할 파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암행의사가 나와서 벼슬아치의 잘못을 지적하여 파면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파면할 파의 짜임은 대전과 서호전에서는 그물망 밑에 능령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그물망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는데 그 뜻은 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능령능을 결합하여 파면할 파, 내쫓을 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파면할 파, 고달플 피는 벼슬아치가 죄를 지어 법망에 걸리면 비록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파면한다. 또 내쫓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파면이 있고, 벼슬아치가 쫓겨나 일을 그만두듯이 이 그만둔다 또 피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파업이 있고, 벼슬을 그만두니 삼 고달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프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피로 읽고 또 적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훈과 음은 파면할 파, 내쫓을 파, 그만둘 파, 파할 파, 그리고 고달플 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양태, 태도태는 위에 능령능을 결합했는데 능령능은 그 자원에서 곰의 사형자이므로 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곰을 나타낸 능령능 밑에 마음심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곰의 마음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령능 밑에 곰의 뜻을 나타내는 능령능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태도태, 모양태가 되고 또 상태태가 됩니다. 다음은 파면할 파, 내쫓을 파입니다. 파면할 파, 내쫓을 파는 이 모양은 그물망이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입니다. 그래서 법의 그물에 걸리면 곧 법을 위반하면 능령능, 비록 유능한 관리라고 할지라도 파면한다 또 내쫓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내쫓을 파 또 파면할 파가 되고, 그 뜻이 파생하여 그만둘 파 그리고 지칠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 머리에 능령능을 결합하면은 파면할 파 그리고 내쫓을 파가 됩니다. 훈과 음은 파면할 파, 내쫓을 파, 그만둘 파, 파할 파, 고달플 피입니다.